한글날 기념 우리말 바로 알기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말 바로 알기 대회 언제 하냐면 2020년 10월 6일 2교시에 하고요. 대상은 하길중학교 1학년 전체입니다. 우리말 바로 알기 대회 이 영상과 함께 지금 보이는 한글 맞춤법 25제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말 바로 알기 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왜 우리는 우리말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걸까요? 네, 한글의 우수성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지 이미 여러 번 들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어 학회는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1920년대부터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조선어 학회는 1942년에 일어난 조선어 학회 사건을 때문에 위기를 겪었는데요. 일제는 1937년부터 모든 관공서에서 일본어만 쓰게 했습니다. 또 1940년부터는요, 학교에서 우리말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은 물론 역사와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바로 조선어 학회의 사건입니다. 작은 사건을 꼬투리 잡아서 조선어 학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많은 사람을 고문했고 이 조선어 학회가 학술단체를 가장한 독립운동 단체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구실로 해서 회원 33명을 잡아가고요. 또 28명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셨죠. 이것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자, 이 중에 한 분인 최연배 선생님은요, 한글이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선어 학회 사건을 소재로 해서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꼭 보기 바랍니다.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사전을 만들었던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사라져가는 목소리를 그 많던 언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을 피하려고 자신의 언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미국 인디언들 얘기죠. 미국의 원래 토착민이 인디언이었고 그 인디언들은 그 땅의 주인이었으나 미국이 들어오고 나서 인디언은 자신들의 언어를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인디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또 인디언이라는 언어를 쓸 때 닥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언어를 포기했죠. 사라져가는 목소리들 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많은 언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한글은 훈민정음 창제된 이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을 겪고 그 이후로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한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신념을 글로 쓰거나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담임이었을 때인데요. 진로 말하기 대회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전교생들이 다 모인 가운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진로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체육관, 굉장히 큰 강당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맞춤법이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맞춤법이 틀릴 때마다 이 1학년 친구가 열심히 발표하고 내용도 너무 좋았는데 틀린 맞춤법이 있을 때마다 선배들이 조금씩 웃는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맞춤법을 봐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본적인 문장이었는데 맞춤법이 틀리고 그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파워포인트로 띄웠을 때 많이 좀
창피해 하더라고요. 자, 나의 생각과 신념을 글로 쓰고 또 파워포인트 말할 기회가 있을 때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리다면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말을 바로 안다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모이의 그분들처럼 말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바로 알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하나의 인생을 더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또 프랑스어를 공부한다면 나는 프랑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일본, 그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인생 하나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나의 생각과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말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우리말 바로 알기 대회 PDF 자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맞춤법 25개만 모아서 넣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입니다. 그 다음에 OX 우리말 맞춤법 퀴즈를 만들어 봤고요. 또 헷갈리기 쉬운 띄어쓰기,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몸과 관련된 관용구, 또 사자성어, 우리말 속담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공부할 자료의 목차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 페이지 넘겨가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맞춤법 25제입니다.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모았습니다. 공부할 때는 사전을 찾아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검색 엔진에 사전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봐주세요. 한글 맞춤법 25제입니다. 1, 2, 3 해서 쭉 25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눈으로 잘 익히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왜 공부하는 걸까요? 한글 맞춤법 총칙 1항에서는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복잡하네요. 꼭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하나요? 니은, 안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꼭 니은에 히읗을 써야 하고 깨인지 개인지 그냥 편하게 쓰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 총칙에서는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규칙을 만든 걸까요? 이 규칙을 지켰을 때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기에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봅시다. 이 단어를 봅시다. 흙이, 흙을, 흙도, 흙만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쓴다면은요. 흙이, 흙을, 흙도, 흙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책에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썼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흙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흙이라고 기본형을 밝혀 적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게 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소리를 나는 대로 적지만 그래서 어법에 맞게 써야만 읽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글 맞춤법 총칙 1항에서는 그래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어라. 그런데 어법에 맞게 적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자료에 나와 있는 되다를 한번 봅시다. 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쓰는데 다를 때는 또 하나 더 붙이는 경우가 있죠. 일단 되다는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되다를 검색하면은요. 1.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2.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의사가 되다. 물이
얼음이 물이 되다, 물이 얼음이 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만 쓰고 있는 거 보이죠? 되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렇게 쭉 검색이 되죠. 몇 개 더 검색이 될 겁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 물이 얼음이 되다. 이렇게 요걸 쓰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요걸 쓴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요걸 쓰고 어떨 때는 요걸 쓰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는 겁니다. 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할 때 이 돼. 여기에서는 되는 되어의 줄임말입니다. 되는 되어의 줄임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어 되어서 되었다는 돼서 됐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돼요. 네, 안 돼요는 풀어보면 안 되어요. 잘 됐다는 잘 되었다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준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봅시다. 안의 구분입니다. 안은 부사이고 또 요거는 용안의 어간인데요. 부사, 용언, 어간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이제 품사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가다, 보이다, 먹는다, 어울린다, 피우다에 안을 붙이면 요 뜻을 한정해 주는 거죠. 가다에 안을 붙이면 안 가다, 안 보인다. 맨 앞에 붙어 가지고 꾸며준다는 거예요. 가다라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먹는다 동사 이런 것들의 어떤 동사의 가다에 안이 붙으니까 안 가다. 보이다에 안 보이다 해서 꾸며줍니다. 뜻을 한정해 주는 거죠. 예쁘다에 안을 붙이면 안 예쁘다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요. 붙이면 이 뜻을 한정해 줍니다. 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니은만 붙은 거. 그러면 어떨 때 니은에 히읗을 붙이느냐는 거는요. 니은의 히읗은 아니하다를 줄여서 아니하다. 니은과 히읗을 줄여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 않다. 니은과 히읗 아니하다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다. 아니하였다. 않다는 아니하다의 줄임말로 주로 지 않다. 가지 않다. 먹지 않다. 이렇게 아니하다의 줄임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OX로 풀어보는 우리말 문법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서 가늠과 가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사전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다 좀 줄여서 넣어봤습니다. 가늠,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는 거다. 가름, 따로따로 나누는 일이다. 그의 실력을 가름할 수가 없었다. 가름이 아니라 가늠이죠. 그러면 가름이 왜 아닐까 하고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면은요. 가름은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는 일이다. 또 승부나 등수를 나누는 일이다. 보세요. 가름, 그의 능력을 따로따로 쪼개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의 실력을 등수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 혼자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늠이 되는 거였죠. 헷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떨 때 띄어쓰고 어떨 때 붙여 쓰는가. 회의 중 띄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띄워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학생 중에 꽃 중에 꽃 다 띄어 써주는 거다. 네, 그러면 여기 봅시다. 네, 총칙 첫 번째 항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고요. 아까 이건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어, 문장의 모든 단어는 띄어써라. 그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단어 띄어쓰면 되겠죠? 자, 띄어쓰기는 단어인가 단어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네, 이것도 뭘로 해라?
사전 보고 찾아봐라. 사전 보고 사전에서 찾을 수 있다. 사전에서 이거 찾아진다 하면은 단어인 거죠. 사전에 등록된 단어구나. 띄어써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띄어쓰다, 띄어쓰기에서 이 띄어쓰기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띄어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쓸까요? 띄어쓰기. 붙여 쓸까요? 띄어쓸까요? 사전에서 이게 한번 찾아보면, 네, 제가 네이버에서 띄어쓰기를 이제 띄어서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딱 붙여 써 있어요. 왜냐하면 띄어쓰기라는 거 하나만으로 명사,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어마다 띄어쓰면 되겠다. 근데 띄어쓰기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붙여 써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법대로 써라. 그 다음에 띄어 써라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몸과 관련된 용어가 들어간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뭐 가슴을 펴다, 가슴을 태우다, 간이 떨어지다. 간 떨어질 뻔했다나 간이 작다. 간이 부었구나. 귀가 따갑다. 귀가 얇다. 이런 말이 있죠. 관용구가 뭐냐? 일단 간이 적다 했을 때 간, 적다 해서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네, 발이 넓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한테 발이 넓다라고 한다면 오, 발이 큰가 보다. 뭐 발이 뭐 엄청 큰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한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많구나로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말 속담 네 번째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긁어 구스럼. 우리말 속담도 모았습니다. 사자성어도 준비했어요. 한자성어 고사성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자성어.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사면, 초가, 세용, 지마 이런 것들 찾아보면 이것과 관련된 옛날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얘기를 또 보면서 공부하는 재미있는 사자성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우리말 바로 알기 PDF 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자료들 열심히 보면서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10월 6일 2교시에 우리말 바로 알기 대회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 자료 프린트해서 꼭 열심히 익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바로 알기 대회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